안녕하세요. 노영래 교수입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 관리 책에서는 청년 창업자가 CEO로서 꼭 알아야 할 원가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6개 파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트 6에서는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과 예산에 사용되는 표준원가 제도에 대해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합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표준원가의 개념, 설정 방법, 그리고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기업의 경영활동 수행의 시발점이 되는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예산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산이란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예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설명할 예산제도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비전이나 사명을 가지고 기업 목표를 달성을 추구하는 경제적 실체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본, 시설, 인력과 같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기업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아주 정교하게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업은 중장기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매년 시장 상황과 기업 여건 등을 반영하여 1년 단위의 사업 목표와 계획을 예산과 함께 수립합니다. 이와 같이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모든 조직 구성원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사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사업계획과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요? 앞서 설명하였지만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여 목적을 달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목표와 실행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자원 사용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산은 사업 수행을 위한 자원의 사용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예산이란 기업의 사업 계획을 공식적으로 계량화하여 표현한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자신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집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예산이란 각 세부 사업별로 배정한 자원의 사용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계획에는 사업예산이 편성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의 기능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산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자원 배분, 의사소통, 그리고 성과평가의 기능을 합니다. 이를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의 자원 배분 기능은 앞서 예산의 개념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업은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보유하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합니다. 예산 편성이란 기업의 보유 자원을 각 사업 부문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을 통해 보유 자원을 각 부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배분되느냐가 기업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산은 의사소통 및 조정의 기능을 합니다. 기업의 예산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편성됩니다. 먼저 본부에서 대내외적인 사업 여건과 각 부문 경영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업의 전략 목표와 총 예산 규모, 예산 편성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한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각 부문으로 통보합니다. 각 부문에서는 본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자신의 세부 사업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마련하여 이를 본부에 제출합니다. 각 부문에서는 세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기 위하여 세부 사업 계획의 내용과 중요성, 그리고 예산의 필요성 등을 설명합니다. 본부에서는 모든 부문의 세부 사업 계획과 예산 요구액을 취합한 다음 기업 전체의 예산과 각 부문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본부와 부문 간의 수직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각 부문 간에도 수평적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성과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예산은 사업계획을 회계적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산은 각 부문의 사업계획이 달성할 목표를 회계적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각 부문의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지출은 물론 수입에 대해서도 편성됩니다. 각 부문이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였는지는 결국 예산이라는 회계적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면 성과평가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부문 경영자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의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은 그 활용 목적이나 편성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예산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은 예산 편성 범위에 따라 종합예산과 부문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합예산은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말합니다. 기업은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 생산, 판매, 재무 등 하위 부문 단위별로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기업의 하위 부문 수준에서 편성된 예산을 부문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문 예산은 종합 예산을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권위적 예산과 참여적 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권위적 예산은 본부에서 종합 예산은 물론 하위 부문의 예산까지를 모두 편성한 후 하위 부문에는 본부에서 편성한 부문 예산의 편성 내용을 하다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참여적 예산은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하위 부문이 본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편성된 예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권위적 예산은 본부 경영자가 주체가 되어 예산을 편성하는 반면 참여적 예산에서는 본부 경영자는 물론 하위 부문 경영자까지 모두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 하는 점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과 부문 경영자 등의 성과 달성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권위적 예산 편성 방식의 경우 본부 경영자의 의지와 사업 전략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반면 하위 부문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참여적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산 집행의 책임감과 공감대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자체가 하위 부문이 실행에 유리하도록 왜곡되어 편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위적 예산과 참여적 예산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조직의 구조와 문화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혼합하는 방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중앙집권적인 조직에서는 권위적 예산에 가까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분권화된 조직에서는 참여적 예산에 가까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는가에 따라 증분 예산과 연기준 예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분 예산이란 이전 연도의 예산이나 결산 자료에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금액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편성된 예산을 말합니다. 증분 예산에서 예산 규모를 조정할 때는 물가, 환율 등과 같은 거시환경은 물론 산업 동향 및 기업 내부 여건 등과 같은 미시환경의 변화도 함께 반영합니다. 이와 달리 연기준 예산은 모는 예산 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연기준 예산은
모든 예산 사업을 사업의 타당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함으로써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예산 편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기업 등은 증분 예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연기준 예산의 편성 방식을 적용하여 매년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의 내용에 따라 종합 예산을 영업 예산과 재무 예산으로 구분합니다. 영업 예산은 생산, 판매 등과 같은 영업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예산을 말합니다. 매출 예산, 생산 예산, 제조원가 예산 등이 영업 예산에 해당합니다. 재무 예산은 영업 활동의 직접적인 수행이 아닌 자금의 조달 운용 및 투자에 대한 예산을 말합니다. 재무 예산에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현금 예산, 기업 자금의 조달 방식과 집행에 대한 자본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의 개념, 기능, 그리고 유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합 예산의 편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